자, 이번에는 개장 전 핵심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이동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동근 팀장의 오늘 전략은 무엇인지 또 화면 볼까요? 정리된 게. 5G 통신장비 저점 매수 전략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내용을 들어보죠. 예. 사실 이제 어제 장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좀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잘 버틴 업종 중에 하나가 통신장비 업종들이 좀 잘 버텼어요. 사실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3에서 4GHz의 대역 주파수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든가 AT&T라든가 또 디시 네트워크 같은 이런 그 대형 통신사들이 2분기 후에 본격적으로 그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뭐 총 투자 규모가 지금 통신사별로 대략 한 7조에서 8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면서 1년간의 계산해 보면은 3, 4 합산으로 한 20조 원 정도에 달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그 투자 지금 계획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KPX를 대비해 봤을 때 한 3배에서 4배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3, 4GHz 대역 5G 투자에 돌입을 했고요. 뭐 이미 시장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만은 5월에는 삼성전자가 디시 네트워크의 5G 1조 원 이상 그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 반영이 되는가 싶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뭐 사실 이제 그보다는 기존에 좀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5G 관련해서 통신장비 업체들이 뭐 이제 투자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장에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잔상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과연 실적이 좋아지겠느냐 이런 이제 어떤 좀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가 좀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미 실적들은 많은 기업들, 이런 관련주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업들이 뭐 흑자 전환한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몇몇 종목들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러한 대규모 통신 장비의 그 이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했던 국내 통신 3사 KPX가 아마 그 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G 트래픽은 지금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이제 그 품질 논란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올해는 아마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하반기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인도라든가 유럽 같은 시장들이 본격적으로 5G 투자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우리나라 그 이런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수주라든가 수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통신장비 관련주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좀 약간 애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간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제 언제 좀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조금은 다시금 이런 그 본격적인 투자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좀 다시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이런 업종을 조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뭐 대부분 국내 투자자분들 뭐 기다리다가 이제 망부석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관련 기업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열거만 한번. 지금 뭐 RFHRC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그 리포트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좀 아무래도 이런 그 관련된 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밖에 뭐 이노바이어스라든가 또 HFI 같은 경우도 미국의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기가레인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뭐 이 관련된 그 이런 그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좀 골고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다음 달에 그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 저궤도 위성, 한국형 발사체를 갖고 저궤도 위성을 가지고 통신 개화기를 본격적으로 5G를 추진한다. 이런 재료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점 매수 전략으로 놓지 말고 보시자 얘기.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김영민 매니저의 전략 보도록 하죠.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비슷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 인결 얘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들썩들썩하죠. 뭐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 이제 투자 얘기가 또 나왔고 어저께는 이제 애플이 이제 AR
전용 이제 헤드셋을 곧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과도한 하락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점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된 종목들은 뭐 더 과도한 하락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이제 뭐 플랫폼 종목들이 아니고 고평가되어 있는 플랫폼이 아니고 어쨌든 이 헤드셋을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뭐 카메라 렌즈도 들어가야 될 거고 반도체 칩도 들어가야 될 거고 하드웨어 관련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는 거고 애플이 이제 가칭 리얼리티 OS라고 하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이제 이쪽 헤드셋,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를 위한 이제 이 하드웨어 기기를 만드는데 이제 참전을 해 있는 상태고, 뭐 메타 플랫폼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이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이제 주목을 한다라는 거. 앞으로 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판매량이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도체 칩이라든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제 새로운 수요처, 소위 말해서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폼팩터의 변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수요처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애플은 이 헤드셋뿐만 아니라 AR 이제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죠. 요것도 이제 2024년경에는 이제 공개를 좀 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드웨어 기기, 새로운 하드웨어 기기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요즘에 이제 보면 이게 얼굴에 이제 잠자리 그 눈처럼 이렇게 큰 걸 쓰고 네. 뭔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AR 가상현실과 이제 증강현실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그게 이제 더 확장이 되면 이제 메타버스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열광을 했잖아요. 3D 영화를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목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과는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제 가상현실, 입체현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메타버스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됐을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게임 이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벌써부터 좀 저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판이 커지고 있는 하드웨어 시장 그러면서 같이 이제 플랫폼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 하반기 특히 작년 4분기 때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가졌었다가 올해 1분기 때 그야말로 뭐 주가가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지금 나버리면서 오히려 작년에 시세가 시작된 자리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의 이런 모멘텀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하나둘씩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또 지나치게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가지고 너무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다. 이런 논란들은 이제 충분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눈에 띄게 올라왔던 종목이 이제 맥스예요. 보시는 것처럼 15,000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어저께 이제 고점이 거의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바닥에서 뭐 60% 훌쩍 넘게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요날 이제 첫날에 상한가 갈 때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이제 특수효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1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하루 쉬었다가 어저께는 이제 애플의 AR 헤드셋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맥스라든지 위즈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런 특수효과를 만드는 기업들은 지금은 실적이 안 좋지만 앞으로 실적이 정말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차원이고 하드웨어 기업 중에서는 뭐 LG 이노텍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애플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을 대부분 다 이제 LG 이노텍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이노텍과 그 LG 이노텍 계열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 OIS라든지 오토포커스라든지 이런 모듈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도 당연히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과 같은 이런 기업들, LG 이노텍, 자화전자,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AR 헤드셋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탑픽 종목은 뭐 VFX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자이언트 스텝도 소개를 해드리고 맥스도 말씀드리고 했으면 네. 오늘은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 한번 선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카메라 모듈 기업들 중에서는 뭐 단연 LG 이노텍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주제가 있고 거기에 나열 열거가 있고 그중에 선택을 또 해서 위즈윅 스튜디오와 LG 이노텍. 네.
애플이 그렇죠. 애플이 뭔가 상징성 있는 것들을 내놓게 되면 시장은 거길 많이 따라가니까. 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자, 이동훈 팀장은 5G 장비, 통신 장비 쪽으로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저점 매수 놓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위성 발사, 누리호, 요게 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영민 매니저는 저점 매수에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이렇게 또 계속 해주셔서 뮤직 스튜디오하고 LG 이노텍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발장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